자, 지금 시간은 부가가치 실기, 지금 현재 10번째죠. 10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2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상 제가 얘를 학습할 때 저는 좀 어려움을 느꼈어요. 저는 어려움을 느꼈고, 일단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는 단어가 얘입니다. 매입세액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매입세액 공제해주세요의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공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1번, 과세 전용. 자, 이런 단어. 씹어보세요. 어떤 뜻인지 느낌을 가져가는 겁니다. 과세 전용. 자, 2번, 면세 전용. 과세 전용의 의미는 내가 과세 사업을 한다면, 다시, sorry. 예를 먼저 가정하고 갈게요. 겸용사업자라고 할게요.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가 이제 무엇과 무엇을 판매하냐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컴퓨터도 판매를 하고 있고, 꽃도 판매하는 업이다라고 볼게요. 아시겠죠? 컴퓨터는 과세업이고, 꽃은 면세업입니다. 자, 내가 지금 겸용사업자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이 파트는 필요가 없어요. 겸용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시작합니다. 내가 과세도 판매하고 면세도 판매합니다. 이제 얘의 의미가 뭐예요? 과세 전용. 이 물건은 100% 컴퓨터 파는 데만 써. 그런 것들 보통 노트북 이런 거겠죠. 마우스, 키보드. 얘는 과세 전용이라고 합니다. 면세 전용은 뭐죠? 이 물건은 100%옷 파는 데만 써. 화분, 그다음 코사지, 그다음 비닐, 똑같은 말인가? 리본, 뭐 이런 것들은 면세 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단어가 이해갑니다. 공통. 공통이라는 뜻이 뭐죠, 그러면? 예,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상이 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얘예요. 그래서 공통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전용으로 매입하는 것은 100% 환급이에요. 얘는 100%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과세 전용으로 쓴 것은 100% 환급받고요. 면세 전용으로 쓴 것은 100% 불공이에요. 얘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얘입니다. 과세에도 쓰기도 하고 면세에도 쓰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월세가 있죠. 내가 이 공간에서 과세도 판매하고 면세도 판매를 한다면 이 월세의 대금,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의 10이에요. 100만 원의 10이라면 이 10만 원은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예요. 과세 전용이라면 10만 원 다 돌려받는 거고 불공이라면 10만 원 하나도 못 돌려받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 공통의 의미입니다. 이게 같이 쓰는 거죠. 과세에도 쓰기도 하고 면세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안분이라는 말. 안분이라는 말이 뭐죠?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공평하게 나누는 거. 우리는 벌써 좀 배우셨죠? A 비율, B 비율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얘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고요? 얘가 10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너는 면세 부분, 너는 과세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면세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불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세 부분이 3이고 면세 부분이 7이야. 그러면 7만 원만 불공이 되는 거죠. 현재 제목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학습 파트가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안무계산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런 내용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요 빨간색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죠? 그러면 내가 월세가 100만 원에 10만 원이 나는데 얘를 결론적으로 칼로 잘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으로 자르려면 뭐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많이 한 놈이 월세를 많이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분. 자, 안분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A랑 B랑 함께 걸어가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었다. 가격이 2,000원 하길래 A가 B에게 이야기했다. 1,000원 내라. B가 대답했다. 500원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A는 1,500원을 내고 B가 500원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었다. 아이스크림의 종목은 쌍쌍바. 어떻게 해야 할까? 우훗. 음성이 들어간 참 아름다운 뽀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는 500원짜리 얘만 줘야지. 이만큼 줘야지, 맞죠? 네, 이만큼 먹어야 되죠, 맞죠? 나 이거 쌍쌍바 최근에 쌍쌍바 보고 실망했어요. 너무 얇아졌어. 옛날엔 굵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안분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것이 안분이다. 안분의 뜻은 뭐냐면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아까 뭐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매출 기준으로 나누겠다. 지금 현재 잠시만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TV란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그런데 제가 학습할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배워요 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 내용이나 거의 유사해요. 표현상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A를 2번 계산하면 돼요. 즉 안분 계산을 알게 되면 정산 내역도 알게 되는 거죠. 얘를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언제 한다고 돼 있죠? 예정시 합니다. 그럼 얘는 언제 하겠어요? 확정시 합니다. 확정시. 얘는 예정시, 얘는 확정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말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과세 전용이란 모든 매입세 공제, 모두가 아니고 모든이죠.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모두가 아니라 모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면세 전용은 모두 다 불공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공통매입입니다. 공통매입은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을 어떠한 기준, 이 어떠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하자고 했죠? 이거를 판매한 수량 금액으로 따지자 이거죠. 매출 기준으로 안분시켜서 과세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면세 부분은 매입세 불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면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불공이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매출로 나누어서 면세 부분과 과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때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출 기준으로 할 예정이에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면세 부분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면세 부분과 과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면세 비율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면세 비율 아시겠죠? 면세 비율. 그러면 어떻게 구했죠? 과세 매출 더하기 면세 매출 분의 면세 매출이 면세 비율이에요. 자, 매출이라는 기준을 한다고 했잖아요. 매출이라는 기준, 매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더해서 면세 매출로 올리면 면세 비율이 나와요. 자, A랑 B랑 C랑 회전초밥을 먹었다라고 했죠.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그릇 먹고 20그릇 먹고 30그릇 먹었다. A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A 비율은 싹 다 더한 값이 얼마죠? 6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맞죠? B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60분의 20 이렇게. C 비율은 60분의 30. 그러니까 얘를 면세 매출이 예를 들어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있다라고 하면 면세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 과세 매출이 예를 들어서 2000이야. 면세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3000분의 1000 이렇게 구하죠. 그럼 이 3000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면세 매출 더하기 과세 매출. 자, 과세 매출 더하기 면세 매출. 맞죠? 분자에는 1000이 면세 매출이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면세 비율. 지금 프린트에 없으니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프로그램에는 면세 비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면세 비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면세 비율을. 그 다음 곱하기 우리 아까 회전초밥이면 회전초밥에 들어갔던 총 금액을 적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공소매입세액을 다 곱하면 무엇이 산출되냐면 면세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이 산출이 돼요. 이 부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페이지 5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519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자, 여기 열어놨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대빵 쉽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에 칸이 4칸이 있어요. 아시겠죠? 칸에 4칸에 숫자만 넣으면 답이 자동 계산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숫자 이만큼 보이죠? 보이죠? 숫자의 개수만 세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 18개가 있잖아요. 이 18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넣으면 답이 나와요. 프로그램은 대빵 쉬워요. 4칸에만 숫자 넣으면 답이 나와요. 오마이 갓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4개를, 18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기출전공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관련 내용이다. 당사, 과세 및 면세, 겸용 사업자로 가정. 이 겸용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2020년 저 줄거볼게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굿!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단 아래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관련 세금 계산서 계산서 적정하게 수수하였고 모두 다 공통 매입분이다. 자, 골라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미션 첫 번째 얘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지금 찾아봐야 돼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갑니다. 좋아요. 제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시선이 공통 매입세액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1로 가면 안 되고 1로 가야 되겠지. 여기 첫 번째, 맞죠? 그럼 매입에 와서 공통분으로 가야 되지. 과세로 가면 안 되죠. 공통분으로 왔고, 거기에 우리 뭘 구하면 돼? 세액을 찾으면 되죠. 맞죠? 여기에, 형광펜을 하든, 색칠을 하든, V를 하든, 별표를 하든. 자, 첫 번째 숫자 찾았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 숫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 뭐냐면, 요거 찾을까요? 요거 찾아볼까요? 요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세액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세액 안 붙은 거예요? 그럼 과세 매출 찾아보겠습니다. 과세 매출은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거기에서 과세분 가면 되지 뭐. 거기에 공급, 가액. 공급 가액과 세액을 합한 것이 아니죠. 맞죠? 맞아요. 자, 면세 매출 찾아볼까요? 얘죠?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3개예요. 선생님이 아까 4개라면서요. 프로그램은 4개 입력해요. 프로그램은 4개 입력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3개예요. 맞아요. 자, 갑니다. 지금 보세요. 자, 아까 산식 있죠? 이 숫자를 조금 기억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 이거 얼마라고요? 자, 여기 이거 500입니다. 500. 지금 500이라는 놈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 500 가지고만 계산할 거예요. 아까 회전초밥이라고 할 때 회전초밥의 총금액이에요. 맞죠? 여기서 면세 부분만 쪼가를 빼요. 면세 매출 얼마인데요? 요거 6천. 요거 6천이고, 얘 얼마인데요? 4천이고, 얘 얼마인데요?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돼요? 만분의 6천이죠. 몇 퍼센트죠? 이렇게 되면? 60%죠? 500이 60%는 얼마죠? 300이죠, 300. 300만원 불공, 200만원 과세. 매입세 공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얘를 풀 줄 알면 옆에 있는 정산 내역은 얘를 2번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프로그램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답은 300이에요.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프로그램 다뤄보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의 명세서.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 코드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여기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첫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클릭하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예를 했죠? 예를 했는데 이번에 요거 할 거예요. 공통매입세 안분계산 얘가 지금 이해 갔다. 그러면 정산 또 이해 갑니다.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4월. 이렇게.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천천히. 얘가 뭐냐면,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 나누는 기준이,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나누는 기준이, 얘는 뭐냐면, 매출 기준. 그런데 사실은 매출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매입 기준. 그런데 매입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정 매출 기준. 그 다음 예정 면적 기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안 일어나요.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건물은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할 거야. 그러면 매입 기준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매입이 또 그때 또 안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예상되는 매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몇 번을 선택한다고요? 무조건 1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1번. 아니요, 일단 하시고, 아니요 하시고. 자, 구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엔터. 됐습니까?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입력하려는 칸이 1, 2, 3, 4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데이터가 일로 가요. 이 데이터가 분모로 가요. 이 데이터가 분자로 가요. 그래서 아까 손으로 계산했을 때는 세 가지만 필요한 거고, 입력은 4개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000이라고 적으면 500이 자동 계산돼요. 넣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총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1억이죠. 1억. 1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면세는 얼마였죠? 6,000이었죠. 6,000 이렇게 하면 300이 자동 계산되죠. 됐습니까? 끝. 선생님 너무 겁졌어요. 너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대빵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어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수학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화면에 면세 비율이라는 놈이 있다고, 여기. 프로그램에는 있다고 했죠. 면세 비율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이 잘못 이해를 하면 클릭질로 끝나요. 그냥 뭐 숫자 4개 선택해서 그냥 집어넣으니까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숫자를 잘 골라야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내용은 이래 됩니다. 여기에 지금 클릭을 하셨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손으로 했던 결과물입니다. 되셨죠?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공통매입세, 요거죠. 공통매입세에게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분의 면세매출로 했어요. 얘를 지금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얘를 총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총공급가액. 시험은 통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정산 설명 잘 들어보세요. 정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 알바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현금이 많았어요. 카드 이런 것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야간에 밤샘 알바를 했는데 금액이 물론 밤샘이 더 큽니다. 남자들이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그래서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 밤에 10시 되면 그거 돈 있잖아. 여기 금고에 넣고, 11시 되면 금고에 넣고, 12시 되면 금고에 넣고 해서 9시가 되면 금고에 넣어. 이렇게 시킨 거야.
도둑이 오면 이 돈만 뺏기면 되잖아. 금고에 넣었으니까. 금고 키는 나한테 없고. 이해가시죠? 금고에 이렇게 구멍이 다 있었어요.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거기에 현금을 딱 집어넣었어요. 11시, 10시에 내가 이렇게 적었겠죠. 100만원 적고, 장부에 적고, 100만원 여기 넣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기는 20만원, 그럼 20만원을 장부에 적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넣어서 9시 되면 사장님이 출근해. 사장님이 출근해서 뭐라고 하냐면, 혜성아, 정산하자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정산하자라는 말은 네가 장부에 적은 이 돈하고 요거랑 맞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럼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내가 당연히 1시간마다 다 때려 넣고 딱 적어 넣었는데 정산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이해했다라면 요 단어가 이해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 돼 있죠? 정산. 그래서 얘를 이해를 하시면 얘는 안 틀려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 일기예정의 무엇을 했냐면, 안분 계산을 한 거죠. 맞죠? 정산 내역은 일기 확정 때 하는 건데, 이 구간의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다 해요. 다시.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요 금액을 빼줘요. 그러면 얘가 나와요. 선생님, 여기 있는 것만 구하는 거랑 전체에서 이거 빼는 거랑 값이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 썼냐면, A 비율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면세 비율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죠. 면세 비율이라는 것은 구간에 따라 자르면 비율이, 예를 들어서, 비율이라는 개념은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을 다 합하면 전체의 비율과 같지 않아요. 비율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가 비율이 1이고 얘가 비율이 1이고 얘가 비율이 1이고 얘가 비율이 1이면 전체 다 더하면 비율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전체 비율은 1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는 의미가 없는 신고가 돼요. 그냥 전체, 다시 하는 거죠. 개념은 다시 잡는 겁니다. 전체로 계산을 해서 이때 뭐냐면 불공 처리했던 부분을 이런 용어로 씁니다. 기불공제랍니다. 이미 기자 아시죠? 한자로.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잘 썼는데 뭐 이런 식의 기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 불공한 부분만 빼고 실제적으로 이 불공이 100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미 불공 10이었다면 이번에 90만 불공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가서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맞춘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안분 계산하는 방식은 이해를 했다는 가정이에요. 안분 계산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공동매입세액에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했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여기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계산했으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공동매입세액에 곱하기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얘를 빼야 된댔잖아요. 빼기 얘가 뭔데요? 얘죠. 아십니까? 똑같죠? 산식이 똑같은데 다른 게 뭐예요? 기간이 다르죠. 얘는 1에서 6월달이고 여기는 그렇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얘를 제가 A라고 한다면 안분 계산에서는 A 한 번만 구하면 되고 정산에서는 A 빼기 A를 하시면 되죠. 맞죠? 2번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397페이지 안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죠. 397, 397페이지? 390페이지.
요거 해도 됩니다.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여기에서, 요거 설명 한 번만 더 하고, 그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의 의미는 일단 확정시 하는 거고, 이때 계산하는 것이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이때 계산하는 것이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아시겠죠? 정산 내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을 정산 내역.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이 정산 내역. 정산은 여기서 요를 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은 1, 2, 3월을 계산하는 거고, 공통매입세 정산 내역은 1, 2, 3, 4, 5, 6을 계산하고 1, 2, 3을 빼는 형식이에요. 알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문점 빨리 없애세요. 요렇게 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4, 5, 6 시험이야. 그럼 4에서 6 해놓고 4, 5, 6만 계산한다면 오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풀면 계산이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공통매입세 1에서 6월까지 계산을 하고 과세 매출 공급가액, 면세 매출 공급가액, 면세 매출 공급가액을 1에서 6까지 계산을 하고 빼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공통매입세 1에서 3월까지 곱하고 과세 매출 공급가액, 면세 매출 공급가액 1에서 3월, 면세 매출 공급가액 1에서 3월 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빼기 근데 얘를 용어를 쓴다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던 397페이지에 빗대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이기 확정. 자, 이기 확정이니까 얘가 안분이에요, 정산이에요. 정산이 되는 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계산 근거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잠깐만 볼게요.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공통 매입세.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얘는 매출 자료죠. 매출 자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매입 자료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기니까 7, 8, 9, 10, 11, 12의 매입을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500 오케이. 너 됐어. 500 됐어. 뭐 500. 그럼 얘가 지금 500이에요. 500. 자, 500이에요. 얘 찾아보세요. 얘. 얼마죠? 조금 찾긴 좀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과세 매출이 2천하고 4천하고 합한 거잖아요. 맞죠? 정답이 얼마? 6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면세 매출 얼마야? 2천하고 3천하고 합한 5천이죠. 얘가 5천이죠. 그래서 얘가 나오죠. 맞아요. 그럼 내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마 그 산식에 의하면 500만 원 곱하기 맞아요. 분모에는 총 공급가액이 얘죠? 1억 1천 쓸게요. 자, 1억 1천 쓰고 분자에는 면세 매출인 5천이죠. 얘를 제가 뭐라고 했죠? 얘를 면세 그렇죠. 면세 비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빼기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나와 있네요, 벌써. 150만 원. 이제 150만 원은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 안 할 때도 있어요. 제시 안 하면 내가 직접 구해야 되고, 지금처럼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산식이 요것이 여기 프린터에 요렇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죠. 제발 이해하셨습니까? 프로그램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갈 거예요, 여기. 자, 요거 지울게요, 일단. 각자 한번 하시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를 클릭합니다. 공동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클릭했어요. 금방 만들었던 이 산식을 입력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보세요. 입력은 진짜 쉬워요. 산식. 자, 여기 몇 번? 1번. 구분은 안 해도 돼. 얘 얼만데요? 500. 아까 안 분할 때는 5,000 넣어서 500을 만들었잖아요. 얘는 그냥 500 씁니다. 500. 얘 얼만데요? 1억 1,000. 면세 공고가에 얼만데요? 5,000. 기불공제 얼만데요? 끝. 자, 어찌 보면 되게 쉽고요. 어찌 보면 이해 안 가요. 얘는 타협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면세 비율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통 매입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3번, 정산 내역에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되십니까?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20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사 코드 안 바꾸셔도 돼요. 520페이지. 1차적으로 문제에 이렇게 정산 내역이라고 이야기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분인지 정산인지 헷갈리는 쪽은 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여기서 뭐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뭐 요거 그냥 요 10월에서 12월 아니죠? 4월에서 6월인데 그냥 여기 놔두고 할게요.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여기 그냥 할게요. 자, 지금 현재 1번 선택해 주시고, 자, 1번 선택해 주시고, 아니요 하시고, 요거 찾아보세요. 공통 매입세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얼마? 굿. 얘를 한 방에 다 계산할 수 있느냐, 그지? 1100이 정답이죠.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공통 매입 세액을 적는 겁니다. 공통 매입 세액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00이라고 적어야 돼요. 1100 이렇게 적고, 얘는요, 여기는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과세의 예정 더하기 확정, 맞죠? 얘가 면세의 예정 더하기 확정이죠. 요 두 개 합한 값이 얘가 돼야 되죠. 얘가 그래도 이 두 개 합한 값이잖아. 얼마 적어야 돼? 2억 적으세요. 2억. 그럼 얘는요? 그렇죠. 1억 1천이죠. 면세 공고가 얘만 넣으면 되죠. 이해합니까? 그럼 일단 가볼게요. 여기에 2억, 여기에 1억. 면세비 낮죠? 예. 1억 천.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얘만 구하면 돼요, 얘만. 얘 지금 제시됐나요? 제시 안 됐네.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시간 조금 드릴게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정 때의 안분 계산 형식이잖아요. 얘가 얼마죠? 500. 그럼 500에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곱하기. 그렇죠. 예정 때 거만 보면 여기에 1억에 분의
6천 이렇게 해서 300이네, 300. 맞죠? 300 이렇게 넣어도 되죠? 네,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 숫자가 간단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팁, 꿀팁. 여기 적어오면 됩니다, 여기. 넣고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얼마였죠, 이거? 500 맞죠? 이거 얼마였죠? 1억, 여기 얼마였죠? 6천, 300. 내가 500, 맞죠? 300, 여기 나왔네, 맞죠? 얘를 여기 위에 적고, 밑에는 살포시 지우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방법도 있다. 분명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식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긴 했어요. 산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 페이지 가보냐면 586페이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반복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문제예요. 586페이지. 문제 586페이지입니다. 회사코드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문제 한번 읽고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자. 이 확정신고 기간 자체가 뭐다? 정산 내역이죠. 문제에서 이렇게 일러줘요. 어디를 클릭해라고. 공동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이용하여 아래의 내역을 반영하시오. 아래 내용 나왔죠? 지금 현재 기가 1기 확정이란 말이에요. 1기 확정이니까, 그냥 놔두고 하시고, 이거 지우시고, 그거만 지우고, 그냥. 4에서 6으로 들어갔다 가정하고,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 한번 해봅니다.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산식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1번. 알겠죠? 1번. 이렇게 하고,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은 예죠? 얘를 600 이렇게 입력하고, 총 공급가액은 1에서 6월의 총 공급가액은 예죠? 맞아요. 3억 이렇게 하고, 암산하면 안 돼. 4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 면세 공급가액 1억 5천, 이렇게 하면 면세 비율이 나오죠. 면세비율이 37.5%. 오케이. 그리고 나서, 기불공정 매입세 얼마? 125만원. 끝. 어찌 보면 쉬운데,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두 가지 양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험 칠 때 보면, 좀 많이 좀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안 나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것을 제가 어떻게 표시해 놨냐면 요렇게 표시해 놨어요. 맞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책이 586페이지인가요? 그 문제가 약간 1, 2페이지 정도가 책이 개편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그래서 지금 산식을 요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산식을.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1페이지. 601페이지. 60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면, 공동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라고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제 어디를 클릭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찾아볼게요. 여기 1번 해주시고 아니요 엔터 총 공동매입세액 바바밤 요거죠. 120만원 여기에 120만원
총 공급가액. 얘랑 다 합한 것이 총 공급가액인데, 그러면 얘랑 다 합한 거야. 얘네. 4,300만원. 4,300만원, 땅. 면세 공급가액은 예정 더하기, 여기네. 면세 합한 얘네요. 맞죠? 얘가, 1,000만원이네. 1,000만원, 땅. 문제에서 기불공제 세액이 20만원이라고 이야기해줬다. 맞죠? 20만원으로 계산하면 끝납니다. 물론, 여기 예정때 데이터로 계산해보면 20만원 나와요. 실제로 또 계산해보시면 20만원 나와요. 한번 심심하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인데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예정때 데이터 공통매입세 40만원이죠? 총 공급가액 1,000만원이죠? 면세 공급가액 500이죠? 여기 20만원 나오죠? 맞죠? 이렇게 확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아니지? 요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703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703페이지.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703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문제 제시된 내용이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이 375만원 되어 있죠. 375만원 되어 있고, 문제 위에 있죠. 위에 보면, 이렇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선택은 1번. 아니요, 엔터. 공통매입세액. 내가 스스로 1,000만원과 800만원을 섞어서. 정답은 1,800만원. 맞죠? 이렇게 한번 입력해 주셔야 되고. 총 공급가액은 얘랑 합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7억 5천. 7억 5천 넣어주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 5천 넣어주고. 기본문제는 여기 위에 문제에서 375만원이라 되어 있다. 맞죠? 375만원 넣으면 끝. 뭐가 틀렸나요? 3억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네. 맞죠? 이러면 틀립니다. 네. 오케이.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끝.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맞죠? 이렇게, 요 산식이, 그 산식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자료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하고, 여기 1번 선택하고, 여기 있는 세액이 올라가고, 여기는 총 공급가액이 올라가고, 면세 공급가액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띠게 되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태에서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은, 이제 여기 부분, 그 다음 면세 비율, 기불공제 매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프린터에서는 제가 기간을 안 바꿨네요. 정산 내역은 이제 확정대로 가야 되겠죠? 4에서 6,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팁. 요건 이제 이론 문제로 보시면 돼요. 이론 문제로. 만약에 이제 면세 비율이 아까 면세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즉, 과세 비율이 95% 넘은 거죠. 넘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로 봅니다. 그런데 그 5%라는 그것이 너무 큰 경우 있죠. 그게 얼마냐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5% 미만이라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문제는 금방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은 자산세무 1급에 이런 회차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어렵다. 이 파트는 이해가 안 되면 어찌 보면 클릭질하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수업을 공부를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통매입세 안봉계산하고 정산내역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